27번째 살레 있게를 갈게요. 살레 있게는 위에가 산, 아래가 래잖아요. 래가, 그러니까 진께가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산 아래 활발한 움직임이 그 산에 있는 그 초목들을 길러주는 형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이 그 괴 모양을 보면 위에 양, 맨 밑에 양, 그 다음에 그 사이가 다 음이에요. 그 안에 이제 음만 있어요. 근데 음이라고 하는 거 보통 비어 있는 걸로 보니까 그때 활해서학계에서도 그랬듯이 이게 입 안이 되겠죠. 그리고 위아래 이제 그 양은 턱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입을 움직이는 거예요. 입을 움직일 때 보면 입을 가지고 쓰는 그 상징적인 두 기능이 음식을 먹는 것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생명이 길러진다 이런 뜻을 이제 그 여기서 갖고 와요. 대축계에서 보면 우리가 막 덕과 지혜를 쌓고 뭔가 내면의 역량을 쌓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걸 지속해서 돌보고 확장하는 의미를 가져요. 이게 왜 돌보고 확장하는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볼게요. 자, 모든 생명이 사는 것, 이것은 즉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양을 끊임없이 섭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살레 있게는 양생의 궤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르는 도를 갖는 양생에 관한 궤이다. 자, 이런 건데 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대사를 보면요. 자, 이 정길 관이 자구 구실. 이는 곱게 하면 기란이 길러주며 스스로 음식을 구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이 자체가 턱이고요. 기르다는 뜻을 가져요. 그리고 기르다는 것을 이제 더 많이 쓰이는 것은 지금 양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생할 때, 또 뭐 보양식 할 때, 함양한다 할 때 그 양자인데, 이 양의 뜻을 갖는 게 지금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잘한다 이러니까 뭔가 쑥쑥 자라나고, 그 다음에 양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이미지를 보통 갖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이제 기른다 이러면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그런 막 쏙쏙 자라는 것보다는 이 어떤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이미지가 더 가까워요. 성장한다 이러면은 뭔가 막 이렇게 앞으로 막 나가는 이런 그 좀 적극적인 의미라면 생명을 보존한다 이런 건 약간은 좀 수세적인 이미지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이 턱이라고 하는 것은 턱에 붙어 있는 입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한다는 건 그걸 섭취하지 않으면 곧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살아감과 죽어감, 이 경계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살아가는 쪽에 더 가깝도록 돌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꾀가 지금 양생에 관한 꾀라 그랬는데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살아감을 돌보는 일, 이것이 아마 양생의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꾀는 거기서 지금 정기를 했는데 정을 특히 중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삶과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삶과 죽음은 반대되는 건 맞죠. 근데 완전히 이제 이게 분리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사실 삶이든 죽음이든 어떤 만남이고 어떤 것과 합치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동물과 합치가 되면 죽어가는 거고요. 밥과 합치가 되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독을 만나지 않고 밥과 만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여기에서 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전에서는 이것을 좀 그러니까 바를 정자를 쓰기도 해요. 어떤 발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밥과 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누군가에겐 독이, 나에게는 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죽어가는 일과 살아가는 일, 이 경계에서, 어떤 밥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사는 일, 이런 것이 아마 양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에게 맞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는 사실은 탐구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구 과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관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관이 자구 구실 이랬는데 이 관자가 두 군데 다 걸려요. 그래서 관이 관 자구 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펴야 하는 것은 엄격하게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편의상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이는 요거 해석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냥 그 단전에 근거한 해석은요. 이게 남을 길러주는 방도를 탐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길러주는 어떤 그 올바른 방도는 기준이 하늘이 만물을 길러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실이 있는데 구실은 사실은 이제 구실 자체가 그냥 하나의 용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뭐 입안이 찼다 뭐 이런 거니까 어쨌든 입을 움직여서 입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 이런 어떤 그 영양물인데 그 음식물뿐만 아니라 이제 말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구실을 자기로부터 한다. 그리고 관자가 붙으면 그 자기가 스스로 구실을 구하는 것을 살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스스로 자신이 양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 관이와 관자구구실 두 가지로 나누어 보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막 분리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먹는 음식이나 특히 말 같은 게 그렇죠. 내가 한 말, 또 나의 지혜 이런 것이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경계를 살피고 이러는 것들이 좀 더 총체적으로 좀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이 이제 그 입계에서 양생이 갖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상전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상전에서는 신언어, 절 음식이라고 해서 말과 음식을 절제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제 간괴가 그 멈추는 개잖아요. 그리고 학계인 진계는 움직이는 개고요. 근데 이게 사실 상반되는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간계가 위에 있으면서 진계의 움직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 동양의 양생에서는 대체적으로 절제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찌운다라는 관념이 크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정신을 살찌운다 이런 개념도 별로 없는 그런 그 표현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만큼 실제로 양생의 핵심은 어떤 절제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양을 줄이는 건 아닌 거죠. 이것은 적절하게 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것이 독이 되지 않게, 내가 먹는 것이 독이 되지 않게, 내가 보는 것이 독이 되지 않게,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적절함을 찾아서 하는 것. 살찌우는 거는 양을 살찌워서 잡아먹어야지. 이럴 때 말고는 살찌운다는 표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동의보감에 살찐 것보다는 마른 게 낫고 큰 것보다는 작은 게 낫고 이런 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까 그 기준이 사실은 자연이 만물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적절함,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넘어서기도 쉽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번에 들었던 생각은 적절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일단 줄이고 보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가 됐든 정신도 살찌운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효사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효사는요, 앞에 그 대축계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학계, 상계가 조금 나누어서 그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하체의 세효는 자기 자신의 양생에 힘쓰는 걸로, 상체는 남의 양생에 좀 신경 쓰는 것, 남과 더불어서 양생하는 것.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하체는 이게 진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체이죠. 다시 말하면 진득하게 양생을 못하고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양생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건 사실 몸으로 알자,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체는요, 다 흉해요. 여기서도요, 양생은요, 어떤 양의 강건함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상체 간괴가 절제할 줄 아는 멈추는 괴이긴 한데, 효로 보면 그 음이 두 개고 그 양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멈추고 절제하는 것에 또 한계가 있게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근데 이것을 어렵지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되는 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초구, 사이 연기, 관아타이 흉. 초구는 사는 버리다죠. 이 너의 영귀, 신령스런 거북을 버리고 관아, 나를 보고서 타이, 여기서 이는 이제 턱이에요. 턱을 늘어뜨리니 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사이 할 때 이는 너예요. 그 다음에 영귀는 신령스러운 거북이에요. 그 다음에 과나 타 할 때 타는 늘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턱이 늘어졌다 그랬는데 아마 이제 입을 떡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는 약간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갑자기 거북이 나왔을까? 거북은 스스로 몸을 잘 보존해서 장생하는 귀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지? 거북이는 500년을 산다 그랬던가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거북이는 그 이슬만 먹고 산대요. 잘 먹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50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지금 초구죠. 초구인데 초구더러 지금 너라고 말하는 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귀. 영귀는 너의 성질이니까 초구의 어떤 내재된 성질이 귀한 귀물의 성질인 거죠.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굴까? 나는 사요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성은 상당히 이제 수사, 좀 재미있는 수사법인 거죠. 근데 초구는요, 양이고요. 스스로 양생할 능력이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양이 초구하고 상구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으로 스스로 양생할 능력이 있는데 그 귀한 성질을 버린 거예요. 사이 연기니까. 그거는 지금 정응인 사유에게 흔들려서 탐욕스러워진 거죠.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먹을 걸 보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데 저런 유혹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굉장히 이제 재치 있게 묘사를 한 거죠. 보통은 이제 나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효, 그러니까 초구면 초구효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사유가 나고 초구는 이제 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삼자적 시점에서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형식을 빌렸을까? 이거는 아마도 그 모든 그 양생의 기본은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초구는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구한테 야 너는 왜 이러니? 라고 이제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는 초구가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할 정도로 어떤 거죠? 아까 왜 초구는 자신이 양성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 그러하다는 걸 알지 못할 정도로 어떤 거죠? 애 자체가 유혹이 크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바로 또 이런 때죠. 방송에서, SNS에서 얼마나 맛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맛집의 유혹,
그리고 열심히 먹어놓고 그다음에 또 다이어트 해야 돼.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 유혹을 하고 있을 때 먹는 것만 본다면 이 상황 자체가 지금의 때가 사실은 양생의 도하고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게 상황 탓이냐 이러고 보면요. 지금 사유가 바라는 걸 보면 야 너가 너의 그 귀물을 버렸잖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양생을 못하는 것은 아무리 유혹을 커도요. 그건 유혹하는 자의 잘못은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겠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유혹하는 자의 잘못이 더 큰 건 아니고요. 그 진짜 살고 싶으면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살아가는 일들을 계속 택해야 되는 거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런 양생의 도를 터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흉한 거예요. 굉장히 아주 현란한 수사법을 쓰고 있는 초구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를 보면요. 유기도 역시 자신이 스스로 양생을 할 수 있느냐를 본다 그랬죠. 전이, 불경, 우구이, 정흉. 자, 유기는 전이, 전은 이제 거꾸로 전복하다 할 때 전자예요. 거꾸로 길러주기를 구하니, 불경. 이때 경은 이제 바른 도리예요. 불은 어기다. 바른 도리에 위배되고, 우구이. 그러니까 언덕에서 길러지기를 구하여 정, 가면, 흉하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뒤집히다, 전복되다 이런 거고요. 자, 불은 위배되다, 어기다 이런 거예요. 경은 이제 우리가 그 경전할 때 경이에요. 그래서 바른 도리를 여기서 뜻합니다. 자, 유기는요, 일단 중정하죠. 그 중정한데 여기 입계에서는 중정이 지금 소용이 없네요. 왜냐하면 양생은 일단 강건한 어떤 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생은 양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는 중정의 소용이 없이 음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핸디캡으로 작용하네요. 그래서 음으로 유약해서 스스로 양생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양한테 의탁을 해야 돼요. 근데 양은 지금 상구하고 추구하고 둘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두 양 중에서 추구는요. 만약 추구한테 의지를 한다 그러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거에 지금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기가 먹고 사는 거를 아래 추구한테 의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마치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른도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양생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상구는요. 상구도 이제 그 양이니까 상구한테 만약에 의탁을 한다면 상구는 이게 정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의탁할 수 있는 올바른 상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부와 유선으로 구걸하는 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양생의 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상고에게 가는 것은 아주 흉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남에게 손을 벌려서 이제 양생을 위해서 남한테 손을 벌린다. 이런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양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남에게 손 벌리는 건 바른 도리가 아닌 방식으로 지금 그 양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꼭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야말로 막 매일매일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건강식품이나 약 같은 것도 뭐죠? 이런 것도 사실은 남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랑은 좀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바른 도리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양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유기에서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3을 볼게요. 자, 6.3은 불이정, 흉, 10년 무룡, 무유리. 6.3은 기르는 고둔도, 이정입니다. 고둔도에 위배되기 때문에 흉하고 10년이 되어도 쓰지 못하니 10년 무룡이 10년이 되어도 쓰지 못하니 무유리. 이로운 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정은요. 이제 그 기르는 고든 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양생의 올바른 도라는 거죠.
근데 6.3은요, 앞에 두요보다 어기는 정도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되어도 쓰지 못한대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6.3은 아마 아래 그 진체,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그 진체의 끝이고, 그래서 이제 유혹이 아주 심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탐욕은요, 양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건데, 이게 이 정도로 지나치니까 이건 아마 고칠 도리도 없는 것 같아요. 고치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그 10년 몰용 이런 건 앞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매우 긴 시간, 아주 오랫도록 이것은 그 고치기가 어렵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양생을 지금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자기 힘으로 양생을 하는 게 이 꾀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죠. 우울하군요. 그래서 이제 그 상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상체는 육사, 전이길, 호시탐탐, 기욕, 축축, 무구. 육사는 전이 또 나왔어요. 거꾸로 길러주기를 구하나 기라대요. 그리고 호시탐탐해서 기욕, 축축. 이거는 이제 쫓고 쫓으면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원하는 걸 쫓는 거죠. 하고자 하는 걸 쫓고 쫓으면 무구, 허물이 없다. 육사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육사는 남을 길러주는 남의 그 양생에 관심을 갖는 그 체라 그랬잖아요. 그 상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육사는 지금 그 뭐지 그 남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응하는 그 촉구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육사도 이제 아래 촉구하고 응해서 그 자기가 응해서 길러지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쪽을 향하기 때문에 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기도 아래 초고를 향했으니까 전이었잖아요. 근데 유기와 달리 기래요. 상체는 이제 간꾀고요. 자신의 절제된 덕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의 양생에도 관심을 갖고 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생에서 흉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상체의 자리에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사는 음이잖아요. 혼자선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양의 도움을 받아요. 그 대상이 바로 초유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양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초유를 소환을 한 거잖아요. 도움을 구한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초유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니까 이것은 어떤 자신을 낮추는 덕을 발휘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래, 아래로 자신을 도움을 구했다 그래서 다 나쁜 건 좀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에선 그런 어떤 유기를 향해서 전의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양생의 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란 거죠. 그럼에도 이게 좀 그 어려움은 있겠죠. 이게 음의 효요고 자기 힘으로 좀 양생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호시탐탐 기욕 축축이 나왔어요. 자, 호시탐탐은 늘 노려본다는 걸로 많이 쓰이는 말이죠. 늘 본다, 늘 살펴본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관심을 늘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시탐탐이 많이 쓰이는데 원 출전이 여기입니다. 다른 데 출전이 아니에요. 자, 기억 축축은요. 그 하고자 하는 말을 지금 뭔가 육사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들과 같이 양생할 거야 이런 거를 쉬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쉬지 않고 하기가 또 이게 어렵잖아요. 특히나 내가 뭐 이 정도 도움을 줬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의미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번 하고 말거나 하다 말다 하거나 어, 그다음에 자기 과시용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물론 그 기욕 축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양생도 그 속에 들어가겠죠. 자기가 스스로 양생의 도를 계속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고 이러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6호로 가볼게요. 자, 6호 불경, 거정, 길, 불가섭, 대천.
자, 유고는 불경, 바른도리에 위배되나, 정함에, 고둠에 거하면, 있으면, 길하다. 불가섭개천, 큰내를 건너서는 안 된다. 자, 유고의 자리는요, 이게 이제 그 육사도 그랬지만 특히 유고는 이게 뭐 보통 이제 가장 그 권력이 있고 이런 자리들이니까 많은 사람을 길러줘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음이라서 자질이 부족해요. 육사하고 비슷하죠. 다른 점은 육사는 아래 초구를 받다면 유고는 위에 상구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 점에서 불경이에요. 그런데 육사하고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은 어떤 양생의 덕을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진 않죠. 얼마나 이 가상이에요. 그래서 그 거정길인 거죠. 발음만 잃지 않으면 길한 거죠. 그럼에도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불가섭대천이에요. 아주 큰 일을 만들고 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유고도 이제 육사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지금 계속 어긴다는 뜻의 불자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계속 정자를 지금 강조하죠.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양생은 지금 바른 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어기지 않는 게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생은 어떤 순리를 따르고 이래야 되는 거지. 억지로 영양을 채워넣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유고를 그냥 약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유고가 이제 그 워낙 뭐 어떤 힘이 있는 자리니까 남의 양생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라면 오늘날 생각해보면 의료 관계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의료 관계자가 내 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고 그걸 처치한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굉장한 권력 아닌가요? 어떤 의료 관계자들이 만약에 자신의 양생에 소홀히 해 그러면서 남의 양생에는 관여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음의 힘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양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양생에 관여할 어떤 힘이 자기의 양생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의료제도나 또는 자격증에서 나온다면 이런 것이 어떤 유고의 불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어떤 어기지 않는 순리에 따르는 이런 어떤 양생에 관한 제도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고민을 위해서인가 상구가 나왔습니다. 자, 상구 유이려 길 상구 유이여길 이섭대천 상고는 유는 말미암을 유자예요.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아 길러짐으로 여길 위태롭게 여기면 길하니 이섭대천 큰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자, 상고는 아까 보면 우리가 지금 유고가 의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하체에서도 막 의지하려고 했죠. 상고가 양이니까. 그러니까 상고는 양생을 펼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특히 유고가 의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태롭게 여기고 신중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고의 유의는 어쩌면 가장 완성된 양생의 형식일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요. 유고의 그 권력자인 유고의 의탁을 받지만 상고 자신은 어떤 권력도 없죠. 그럼에도 어떤 양생을 확장하는 것이에요. 이런 형식이 어떤 걸까? 어떤 그 그냥 약간 그냥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제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쪽으로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돌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체로 오면서는 지금 남을 돌보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할 만한 힘이 없으면 어쨌든 간에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죠. 상구에 와서 이제 그런 힘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의 그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그런 힘들을 가진 어떤 그 유의,
나들로, 그런 힘들을 가진 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의 삶을 보듬고 살피는 그런 형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호 부조의 원리 또는 상호 부조의 형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제 좀 뜻깊은 이런 괴인 그 입계를 여기서 끝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정길 관이 자구구실 소구 사이영귀 관아타이 흉 유기 전이 불경 우구 우구이 정흉 육삼 불경 정흉 십년무룡 무유리 육사 전이길 호시탐탐 기욕축축 무구 유고 불경 거정길 불가석 개천 상구 유이 여길 이석 개천